시편 제5권 제119편. 네, 지난달 네이버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와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 노동조합의 자체 중간교사 결과 노조는 학습된 무기력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속 임원이 회의에서 모욕적 언행을 해왔던 건데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연예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스라이팅이 뜨거운 이슈였는데 먼저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미국의 심리치료사 로빈 스톤이 영화 가스 등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표현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집안 가스 등을 어둡게 한 뒤 방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부인에게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아내가 판단력을 잃게 해서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남녀 관계나 상하 관계, 유사 종교에서 또 불안과 공포로 상대방 심리를 조종해서 지배하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네, 이게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쇠뇌인 만큼 피해자가 알아채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꼽는데요. 첫째로 가스라이팅은 대개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서 한다는 식이라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건데요. 특히 연인 관계는 물론 부모 자식 간, 직장 동료 등등 나와 가깝고 영향을 많이 주는 사이일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무엇보다 스며들듯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범죄임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가까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할지 어려운데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자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돼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가 된다면 피해를 당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내가 혼란스럽고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상충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스스로 판단하는 게 머뭇거려진다 이런 느낌이 특정 관계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든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사과하는 관계도 있죠. 이럴 때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그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감정적으로 확 끌려가지 않는 것, 상대방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또 충고인지 가스라이팅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동심리 전문가 오은영 박사는요, 가스라이팅에 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공감 능력이 많이 발달한 사람을 꼽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에 대한 객관성을 잃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충고인지 가스라이팅인지 헷갈리게 한다는 건데요. 오은영 박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괴롭다면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회사 나가면 이런 대우 못 받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 또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얘기를 듣겠니? 이런 이야기들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 충고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런 마음의 피해와 상처 쉽게 아물지도 않을 텐데 극단적인 상태로 만들어 위험하기도 하고요. 만약 이런 가스라이팅이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네, 영국에서는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 통제를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데요.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폭력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게 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고립시키는 행위나 일상생활 통제, 그리고 SNS 계정 감시 같은 게 강압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폭력에는 둔감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강압적 통제에 대한 처벌이 아직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